세계 제조업의 심장을 겨냥한 칼날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단 한 가지 기술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지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외면당했고 전 세계 모두가 한국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심장을 조이는 족쇄와도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한국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 5년 만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나 버렸죠.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린 것도 모자라 세계 1위라 자부하던 일본까지 그냥 꺾어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브리핑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발표하는 순간 저는 한국의 운명이 바뀌는 걸 직감했죠. CNC 수출 제한. 단 5글자였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5년간 제조업을 분석해온 제가 봐도 이건 한국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목줄을 쥔 일본이 그 줄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세계은행 IMF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신흥국 산업 전략을 자문해왔죠. 일본과 독일이 독점하던 제조업 시장을 25년간 분석해온 제가 봐도 한국이 당한 타격은 복구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5년 전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브리핑룸에 모인 각국 전문가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걸 말이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일본 관계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치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거였죠. 치밀하고 잔혹한 전략이었어요. CNC가 뭔지 아시나요? Computer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의 두뇌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밀 가공은 불가능해요. 전투기 부품도, 반도체 장비도, 자동차 엔진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작업의 핵심이죠. 제가 과거에 분석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가 CNC 공급 중단으로 생산 라인을 사흘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 산업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핵심 부품의 95%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생명줄을 일본이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의 모든 공장이 멈춰 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대체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에도 CNC 기술이 있지만 일본 제품에 특화된 한국의 생산 라인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최소 2년은 걸릴 작업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제 옆에 앉은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한국은 이제 정말 끝났군. 30년 독점 체제를 어떻게 뛰어넘겠나.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을 지켜본 제 눈에도 한국이 이 위기를 견뎌낼 힘은 없어 보였거든요. 일본이 던진 건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전쟁용 핵폭탄이었죠. 한국 제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타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산업 독립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이었어요. 일본이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삼성과 LG가 일본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견제할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는 기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한국 제조업 붕괴라는 헤드라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건 뉴스가 아니라 한나라의 몰락을 지켜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숫자는 잔혹했어요. CNC 의존도 95%, 대체 공급처는 전무, 기술 자립도는 바닥 수준. 어떻게 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공급받는다 해도 가격은 일본의 2배 이상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에 맞는 CNC를 새로 구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재고는 평균 3개월치밖에 안 됐어요. 일본이 공급을 중단하면 연말까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건 단순한 경제 타격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패닉 상태였어요. 삼성, LG, 현대 모든 대기업이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부품 조달이 막히면 생산 라인이 멈춰서거든요. 그러면 도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연달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말고는 CNC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대자동차의 상황이었습니다. 엔진 가공에 필수적인 CNC 부품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가 이런 상황이라니 충격적이었죠. 서방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제조업 시대가 막을 내릴 수도 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 경제의 치명타. 헤드라인만 봐도 한국의 절망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의 위기를 톱뉴스로 다뤘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신랄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일본이 허락한 성장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죠. 한국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해서 성장했을 뿐 진정한 기술 강국은 아니라는 분석이었어요. 워싱턴 정가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이번엔 일본이 너무 세게 나간 것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 해도 핵심 부품을 남에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일본의 전략은 치밀했어요. 하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이 카드를 꺼낸 거죠. 한국 정부가 무릎을 꿇고 들어올 때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실제로 효과적이었어요. 도쿄의 한 일본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만하지만 사실이었죠. 한국 내부의 분위기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산업계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이대로 한국 제조업은 종말을 맞는 것인가? 이런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접한 서울발 내부 보고서들은 더욱 암울했어요.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조선, 자동차, 항공우주까지. 일본이 CNC 공급을 막으면 이 모든 산업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고용시장이었습니다. CNC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만 수십만 명. 이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해봤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미국의 중재를 요청해봤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망의 와중에 저는 한 장의 문서를 접하게 됐어요. 우연히 제 책상에 올라온 보고서였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형 CNC 개발 컨소시엄 설립 계획.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 CNC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일본과 독일이 30년 넘게 독점해온 영역을 한국이 단숨에 뛰어넘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0여 개의 기업과 연구소가 연합하고 정부까지 전폭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어요. 국가 차원의 총력전 방식이었죠. 건소시엄 참여 기업 명단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산, 현대위아, 화청이공 같은 공작기계 전문 업체는 물론이고 삼성, LG 같은 대기업까지 참여한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 규모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지원 규모도 상당했어요.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산업 독립전쟁 선포와 다름없었어요. 프로젝트 목표도 야심찼습니다. 5년 내 CNC 국산화율 50% 달성,
10년 내 완전 자립. 일본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만에? 웃기는 얘기지.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뭔가 불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CNC 기술을 자립한다면? 그럼 세계 제조업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분석과 판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본의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절망만이 가득하던 제 시야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약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희망의 불씨였어요. 그 보고서를 다시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형 CNC 개발 컨소시엄 설립 계획.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일본과 독일이 30년간 철옹성처럼 지켜온 영역에 한국이 도전장을 던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 반응은 당연히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 CNC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허풍이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참여 기업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산, 현대위아, 화청이공 같은 공작기계 전문 업체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한국의 쟁쟁한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거였죠. 20여 개 기업과 연구소가 연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까지 총동원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이건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쟁 준비였습니다. 정부 지원 규모를 보고 더 놀랐어요. 첫 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5년간 총 5조 원. 한국 정부가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이건 CNC 프로젝트가 아니라 산업 독립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였어요. 저는 문서를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이 정말 미쳤나? 일본이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5년 만에 따라잡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생각이 스쳤어요. 만약 정말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컨소시엄 구조도 독특했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이 모인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이 명확했어요. 두산은 기계 본체, 현대위아는 핵심 부품, 삼성은 제어 시스템. 각자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배치였죠. 더 인상적인 건 해외 인재 영입 계획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CNC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겠다는 거였어요. 연봉 2배, 3배를 주더라도 데려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서 말미에 적힌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결연함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 그저 정치적 쇼인지 말이죠. 마침 한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컨소시엄의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였거든요.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호크 박사님,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이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예상했던 일이죠.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둔 겁니다. 3년 전부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연구원 내부를 돌아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이미 CNC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제품도 몇 개 나와 있었고요. 물론 아직 일본 제품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지만 기본 틀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5년간 CNC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기술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애국심이 아니라 사명감이 느껴졌죠.
다음 날에는 두산 공작기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컨소시엄의 핵심 참여 기업이었거든요. 연구개발 담당 임원과 만났는데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본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일본 눈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연구시설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장비들로 가득한 연구소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달리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의 병사들 같았어요. 조국을 위해 싸운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위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핵심 부품 개발에 매달리는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책임감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삼성의 참여였습니다. 반도체 회사인 삼성이 왜 CNC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어요. CNC의 핵심은 제어 시스템입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분야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미 개발 중인 CNC 제어 칩을 보여줬습니다. 성능이 상당했어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강한 의지였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이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엔지니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이 목줄을 조였으니 이제 우리가 그 목줄을 끊어버릴 차례죠.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겠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이 정도 의지와 자원이 있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일본과 독일이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한국이 5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기계연구원의 한 박사가 제 의문에 답해줬습니다. 호크 박사님,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초 기술은 있습니다. 문제는 응용과 상용화였죠. 그러면서 그는 설명했어요. 한국이 그동안 일본 기술을 분석하고 연구해왔다는 걸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더 스마트한 CNC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접목해서요. 일본은 아직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건 추격이 아니라 혁신이었어요. 컨소시엄의 로드맵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년째는 기본 기술 확보, 2년째는 시제품 개발, 3년째는 상용화 테스트, 5년 내에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해외 진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독일의 독점 체제를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서울을 떠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는데 직접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의 의지와 준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제조업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일본의 독점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CNC 같은 정밀 기술은 더욱 그렇죠. 작은 오차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 말이죠. 이들은 정말로 일본의 목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방문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을 이길 순 없다는 반응이었죠. 독일 전문가는 더 신랄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큰 소리만 치지 않나? 실제로는 별거 아닐 거야. 저도 과거에는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보니 한국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하던 제 시야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희미한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희망의 불씨였어요. 과연 이 불씨가 거대한 불꽃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CNC 시제품이 첫 시험 가동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급히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였어요. 국산 CNC 시제품 첫 가동 테스트 성공. 간단한 제목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단순한 홍보용 발표가 아니었어요. 실제 성능 데이터가 공개돼 있었거든요. 가공 정밀도 5.02mm, 일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단 0.02mm 차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0.02mm 차이라니요? 이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본 제품과 동등한 성능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급히 한국 현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호크 박사님, 정말입니다.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3번이나 반복 측정한 결과예요. 그러면서 그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험 가동 당일 연구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숨죽인 채 기계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연구소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작은 소음 하나라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박사의 설명이 생생했습니다. 시험 가공 대상은 항공우주용 티타늄 합금이었어요. 가장 까다로운 소재 중 하나죠. 조금만 잘못해도 공구가 부러지거나 표면이 망가질 수 있는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진동도 없고 소음도 최소한이었어요. 마치 일본산 고급 CNC를 보는 듯 했다고 해요. 가공이 끝나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순간 연구소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금속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거든요. 육안으로는 일본 제품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측정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희 모두 소리를 질렀어요. 우린 해냈다고 말이죠. 박사의 목소리에서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했던 거였나요? 한국이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 번의 성공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CNC의 진짜 시험은 연속 가동에서 나타납니다. 며칠, 몇 주간 멈추지 않고 돌려봐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산 CNC가 24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오차 범위가 계속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통 시제품은 연속 가동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열이 발생하면서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부품이 마모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국 제품은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아시아 출장 계획이 있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석 달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장이 직접 저를 맞아줬습니다. 호크 박사님,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산 CNC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일본산 고급 기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연속 가동 72시간째입니다.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오차 범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밀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웬만한 일본 제품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가공 중인 부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형상의 알루미늄 부품이었는데 표면 상태가 놀라웠어요. 완전히 매끄러웠거든요. 이 부품은 항공기용 엔진 부품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허용 오차가 0.0연고일 밀리미터인데 저희 기계로도 충분히 가공 가능해요. 0.0연고일 밀리미터요. 이건 일본의 최고급 CNC로도 까다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기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희 목표는 일본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다음 목표는 오축 동시 가공이에요. 일본도 어려워하는 기술이죠.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내고 있었거든요. 연구소장과의 대화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호크 박사님, 이건 첫 번째 성과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놀라움이요? 네, 저희는 이미 다음 세대 CNC를 설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CNC죠. 일본이 상상도 못할 수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두산 공작기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체 개발한 CNC 제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제 저희는 일본 부품 없이도 CNC를 만들 수 있어요. 완전한 국산화가 가능합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석 달 전에는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만든 기계가 일본 것만큼 좋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 숙련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우리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알려지자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 기술진은 한국 CNC 기술 장벽에 균열을 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는 평가였어요. 일본 언론은 여전히 폄하적이었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우연한 성공일 뿐이라고 했지만 예전만큼 확신에 찬 어조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유럽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산 CNC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구매는 아니었지만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전문가로서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독일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뭘 판단하나? 상용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만큼의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반면 영국 애널리스트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 이들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하거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했지만 목격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보니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국가적 의지가 뒷받침된 결과였어요. 이들은 정말로 진심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에너지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목표였어요. 그 순간 제 확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실험실의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진짜 경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하던 제 시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희망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성과가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 언론의 조롱은 날카로웠어요. 시제품은 누구나 만든다.
문제는 24시간 상용 생산이다. 도쿄신문의 헤드라인이었죠. 저조차도 흔들렸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성공과 지속적인 상용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독일 공자기계협회 회장의 발언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한국이 몇 개월 만에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워싱턴에서 열린 제조업 포럼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과장 광고를 하지 않나? 실제 성능은 발표와 다를 거야.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회의론이 이해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현실이 떠올랐거든요. 과연 누가 오를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들 자체가 국산 CNC 도입을 망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제품 성공은 좋지만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의 대기업 임원 중 한 명과 통화를 나눴는데 그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국산 CNC가 실패하면 수천억 원 손실이 불가피해요. 주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제조업에서 생산 라인 중단은 곧 거대한 손실을 의미하거든요. 하루만 멈춰도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이 더욱 현실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 국산 CNC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가공에서 실수하면 리콜 사태가 벌어져요. 그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위험이었죠. 저는 한국 기업들의 이런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이 있어도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그토록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정작 한국 기업들이 외면한다는 게 말이에요.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사와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겠냐고 속삭이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냉정해야 했어요. 기술은 단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검증에서 입증된다. 이건 제가 25년간 견지해온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서 미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독일 동료와의 화상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크, 자네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어.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독일 동료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과 의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국산 CNC가 실제 공장에 투입되기로 한 거예요. 첫 납품처는 한국 내 중견 공작기계 기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거였어요. 실험실이 아닌 실제 생산 현장에서의 테스트 말이죠. 한국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국산 CNC, 운명의 실전 투입. 성공하면 희망, 실패하면 절망. 헤드라인들이 긴장감을 고조시켰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현지 관계자와 통화를 나눴을 때 그들의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호크 박사님, 정말 떨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공장 투입 전날 연구진들은 밤을 새워 최종 점검을 했다고 해요. 작은 볼트 하나까지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투입 당일 공장은 전쟁터 같았다고 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기계 주변에 모여 있었고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봤다고 합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현장에 있던 한 엔지니어의 증언이었습니다. 작은 소음조차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시험 가공 대상은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이었습니다. 가공 난이도가 높은 소재였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공구가 부러지거나 표면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10분이 지나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고 해요.
기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오차 범위도 허용 기준 내에서 유지됐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연속 가동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돌려봐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거든요. 실제 생산 환경에서는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저는 한국 현지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마다 상황을 확인했어요. 마치 환자의 생명을 지켜보는 의사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예상보다 높게 올라간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장시간 가동에는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냉각 시스템 설정만 조정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30분 만에 해결됐지만 모두를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간 가동이었어요. 밤에는 온도와 습도가 변하면서 기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계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면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설계가 탄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10여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24시간 연속 가동을 달성했습니다. 그 순간 공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가공 품질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만들어진 부품들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됐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부품과 마지막 부품의 오차가 0.001mm 이내였어요. 일본산 고급 CNC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하루 성공이 뭘 증명하나 라며 폄하했어요. 독일 전문가들도 진짜 시험은 한 달, 1년 단위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전문가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의 성공이 모든 걸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일본의 독점 체제를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성과에 불과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실험실의 도전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실제 생산 현장에서 성과를 낸 진짜 경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험은 더욱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국제 전시회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구나. 한국은 시험대에 올랐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역사가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거대한 도전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까요? 답은 곧 나왔습니다. 한국산 CNC가 실전 투입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연속 가동에서도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계는 초기에 불안정한 게 정상이거든요. 부품들이 서로 맞춰가는 길들이기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기계는 처음부터 완벽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현지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의 흥분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호크 박사님 정말 놀라워요. 일본산보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일본산보다 더 안정적이라고요? 이건 상당히 과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CNC 기술을 다듬어온 국가였거든요. 신참인 한국이 그들을 뛰어넘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연속 가동 동안 오차 범위가 0.02mm 이내로 유지됐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동 중 무정지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NC는 하루에 한두 번은 점검을 위해 멈춰야 해요. 그런데 한국 기계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도 최소한이에요. 현장 기술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일본산 고급 기종과 비교해도 더 조용할 정도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내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경영진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중공업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성능이 입증됐으니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적용을 고려하고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저는 이런 변화에 놀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국산 CNC를 외면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아예 국산 CNC 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품질과 성능이 입증됐다는 이유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임원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니까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과 소식이 퍼지자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의 한 제조업체는 한국산 CNC 성능이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국 기업도 샘플 테스트를 해보자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체계적인 준비와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였어요. 한국기계연구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연구진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성공에 도취되기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CNC를 만드는 거거든요. 연구소장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일본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야죠. 그들의 다음 목표는 더욱 야심찼습니다. 오축동식 가공 CNC 개발이었어요. 이건 일본도 어려워하는 최고 난이도 기술이었습니다. 내년까지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예정이에요. 담당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기본 설계는 끝났거든요. 저는 그들의 자신감에 놀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따라잡는 것도 벅차 보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논하고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기술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일본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CNC를 개발하고 있어요. 한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예측 정비, 자동 최적화 같은 기능들이 들어갈 예정이죠. 이건 일본이나 독일도 시도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이 CNC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거였어요. 국제 반응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 일색이었던 해외 언론들이 점점 신중해지고 있었어요. 독일의 한 기술 전문지는 한국 CNC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더 이상 폄하할 수 없는 성과라는 평가였어요. 미국 제조업협회의 애널리스트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CNC 기술이 생각보다 탄탄해 보인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초기에 조롱 섞인 보도가 점점 사라지고 대신 경계하는 어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본 공작기계공업회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쿄의 한 CNC 제조업체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다.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진짜 경쟁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산 CNC가 연속 가동 한 달을 돌파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성능 저하 없이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아요. 현장 관리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일본산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가공 품질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첫날 만든 부품과 30일째 만든 부품의 차이가 측정 오차 범위 내였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럽, 북미, 동남아 할 것 없이 문의가 쇄도했어요.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는 직접 독일에서 테스트해보고 싶다며 한국산 CNC 수입을 타진했습니다. 프랑스 항공우주 업체도 성능 검증 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국 기업의 반응이었습니다. 보잉의 협력업체 중 하나가 한국산 CNC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보잉의 협력업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들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어요.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출 진흥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산 CNC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CNC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일본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졌어요. 두산 공작기계 회장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이제 당당한 경쟁자가 됐다. 현대위와 임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 CNC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죠. 공급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일본 부품에 의존하던 업체들이 한국산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켰거든요. 한국의 부품 업체들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CNC 관련 부품 주문이 급증하면서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었어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대학에서는 CNC 관련 학과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섰어요. 해외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역이민도 시작됐습니다. 조국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어요. 독일에서 10년간 CNC 기술을 연구하던 한 박사는 이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확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30년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 한국이 CNC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산 CNC의 연이은 성공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내 4대 공작기계 기업이 한국산 CNC 대량 구매 계약에 서명한 거예요. 총 50대, 계약 규모만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 언론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말이죠. 시제품 성공과 대량 생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계약 체결식 장면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취를 축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걱정했어요. 과연 한국이 이 거대한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직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유럽의 대형 제조업체들이 한국산 CNC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 이탈리아 정밀기계 제조사까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의 관심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밀도를 요구하는 업계잖아요. 그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상당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기술이라는 건 검증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이 왔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한국산 CNC가 수백 명의 바이어들 앞에서 시연을 하던 중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시회에서 말이죠. 현지에 있던 한국 관계자와 급히 통화를 나눴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호크 박사님, 정말 끔찍했어요.
모든 바이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계가 서버린 거예요.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고난도 오축 가공 시연 중에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된 거였어요.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만 깜빡이고 기계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바이어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독일 업체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고 다른 바이어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렸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일본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멈춰선 한국 기계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은 참혹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민낯 드러났다. 허상이었던 한국의 CNC 신화. 역시 일본을 따라올 수는 없었다.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독일 언론도 차가웠습니다. 한국 성급한 자축의 대가, 기술력 과시하다 망신. 유럽 전문가들의 냉소적인 논평들이 이어졌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올린 신뢰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져버리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산 CNC 도입을 검토하던 해외 기업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스위스 시계 업체는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계약 논의를 중단했어요.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국내 반응이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한국 언론들조차 논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준비됐을까? 성급한 해외 진출의 부작용. 이런 의구심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가요? 한국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25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술 개발에서 실패는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일본도 독일도 수많은 실패를 거쳐 지금에 이른 거였거든요. 문제는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기계가 멈춘 걸까요? 하드웨어 문제일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오류일까요? 한국 기술진들이 긴급히 독일로 출동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시회장은 폐장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새벽까지 기계를 분해하고 점검했습니다. 이틀간의 치열한 분석 끝에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미세한 소프트웨어 충돌이었어요. 새로운 제어 알고리즘과 기존 시스템 간의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하드웨어는 멀쩡해요. 현지 기술진의 보고였습니다. 소프트웨어만 수정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전시회는 끝났고 바이어들은 모두 떠난 후였어요. 첫인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으로 돌아온 연구진들은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문제 해결에 매달렸어요. 식지 않은 커피잔들이 연구소 곳곳에 놓여 있었고 피로에 젖은 얼굴들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패로 오히려 더 강해질 거예요. 한 젊은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니까요. 연구소장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이번 경험이 우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신력이라면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한 번의 실패가 그간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한국 기술이 아직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영국 기업도 더 검증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픈 건 일본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 우위를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CNC는 일본이 최고라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독일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의 정밀 기술을 믿으세요라며 한국을 견제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린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만들어내겠어요. 연구팀장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해서 세계를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3일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제어 시스템이 개발됐고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어요. 기술 책임자의 보고였습니다. 오히려 이번 실패가 우리를 한 단계 높여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신은 깊었습니다. 말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검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제조업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명예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였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이 한 번의 시연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시회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백업 시스템까지 준비했어요. 이번엔 절대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연구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보겠어요. 하지만 전시회장에는 수십 개국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기를 지켜보려는 시선들이었어요. 성공하면 부활, 실패하면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한국 대표단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성공하기를 말이에요.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그곳에서 한국은 운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거대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 아시아 최대 제조업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에 저는 직접 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걸린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독일에서의 실패 이후 3개월, 과연 한국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전시장 입구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바이어들과 기자들이 한국 부스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취재진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한국의 두 번째 실패를 포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한국 부스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한국 부스는 전시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독일 실패 이후 위축될 법도 했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대형 현수막에는 New Standard, Korean CNC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부스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에 한국의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식들이 세련미를 더했어요. 자신감의 표현인 듯했습니다. 부스 안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만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석 달간의 혹독한 준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관계자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호크 박사님,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굳은 결의가 느껴졌어요. 오전 9시 30분, 전시장 개방과 함께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는 금세 수십 명의 관람객들이 모였어요. 독일 실패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이 컸나 봅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이었어요. 독일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기계에 집중됐죠. 한국 기술진이 소재를 세팅하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은 숨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어요. 작은 진동이라도 있으면 바로 포착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고급 스위스 시계처럼 조용하고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관람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소음 수준이 정말인가? 옆에 서 있던 독일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최고급 모델보다도 조용한데? 저 역시 놀랐습니다.
석 달 전 독일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계 같았어요. 안정성과 정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돼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모니터에 표시되는 정밀도 수치는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주변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국 CNC, 정말 대단하다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공이 끝나고 결과물이 공개됐습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육안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진짜 시험은 정밀 측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관람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 순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이었거든요. 측정 결과가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는 순간 전시장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0.00953mm.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어요. 와우! 미국에서 온 한 바이어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 공장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에서 온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를 포착하려는 게 아니라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함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석 달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시연은 더욱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복잡한 형상을 가공하는 거였어요. 항공우주 산업에서 사용하는 최고 난이도 작업이었습니다. 티타늄은 정말 까다로운 소재예요. 열에 민감하고 가공 중 변형이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CNC로도 완벽한 가공이 어려운 소재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새로운 소재를 장착하고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한국 기계가 정말 좋다던데. 첫 번째 시연이 완벽했다고 해.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기계가 다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티타늄은 가공하기 매우 까다로운 소재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공구가 부러지거나 소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CNC는 마치 버터를 자르듯 부드럽게 티타늄을 가공해 나갔습니다. 복잡한 곡선과 정밀한 구멍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스위스에서 온 정밀기계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티타늄 가공은 쉽지 않거든. 가공 중간중간 냉각수가 분사되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화된 가공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동화 수준 봐? 독일 전문가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저 정도까지는 못하는데. 가공이 진행될수록 관람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점점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 시연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현장이었습니다. 20분 후 티타늄 가공이 완료됐습니다. 결과물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표면이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내부 구조까지 정확하게 가공돼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티타늄 맞아요? 프랑스에서 온 항공 부품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다른 소재인 줄 알았어요. 측정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치수가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허용 오차내는 물론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독일 최고급 기계로도 어려운 수준인데 독일 공자기계협회에서 온 전문가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지? 세 번째 시연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오축 동시 가공이었어요. 독일과 일본도 쉽지 않아 하는 최고 난이도 기술이었습니다. 오축 동시 가공이란 5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복잡한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조금만 삐끗해도 전체가 망가지는 초정밀 작업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도전하는 거야? 옆에 있던 일본 기술자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오축 동시 가공은 우리도 성공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축이 복잡하게 연동되면서 알루미늄 덩어리를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조각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정도 고난도 작업을 실시간으로 볼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나면서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곡면과 정밀한 홈들이 완벽하게 가공되고 있었어요. 실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CNC 제조업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했어요. 이건 정말 한국에서 만든 기계인가? 네,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이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가공이 완료되고 결과물이 공개되는 순간 전 시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3차원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고 모든 치수가 정확했어요. 이건 예술 작품이네. 이탈리아에서 온 정밀기계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측정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0.002mm 이내였어요. 이건 세계 어느 CNC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벌떡 일어나더니 외쳤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군. 정말 놀라운 기술이야. 그의 감탄사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일본 기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 달 전 독일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사실 가장 놀란 건 저였습니다. 25년간 이 분야를 지켜본 제가 봐도 이건 기술의 혁신이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였어요. 시연이 끝나자마자 바이어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계약 상담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즉시 독일로 수출할 수 있나요? 우리 공장에 도입하고 싶어요.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능이 입증됐어요. 계약 조건을 논의해 봅시다. 스위스 정밀기계 업체도 가세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우리 시계 부품 가공에 완벽해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잉 협력업체에서 온 구매 담당자가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 미국 고객들도 놀랄 거예요. 한국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외면받던 기술이 이제는 모든 바이어들이 탐내는 제품이 됐거든요. 일본 업체들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오만했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한 일본 제조업체 대표는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술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오르는데 30년이 걸렸거든요. 독일 공작기계 협회 회장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군요. 우리도 긴장해야겠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어. 그들의 기쁨이 전 시장 전체에 전해졌어요. 연구소장도 감격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그날 오후 계약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한국산 CNC가 글로벌 히트 상품이 된 거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일본 언론의 변화였습니다. 석 달 전 한국 기술의 민낯이라고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에서 솟구치는 건 경외심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혁신의 정신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건 역사였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국의 기적이 세계에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싱가포르 전시회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믿기 어려운 소식들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한국산 CNC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계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20대 계약 총 50억 원 규모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독일 기준을 만족한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였죠.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도 뒤따랐습니다. 15대 주문의 유지보수 계약까지 총 60억 원 규모였어요. 한국산 CNC가 유럽 항공 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보잉 협력업체 3곳이 동시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총 규모만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 항공우주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였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격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본의 목줄에 매여 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스위스 정밀기계 업체의 계약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밀도를 요구하는 시계 산업에서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한국산 CNC의 정밀도가 스위스 기준을 뛰어넘었다. 스위스 업체 대표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인정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자동차 업체들도 줄을 섰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브랜드들이 한국산 CNC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엔진 부품이 이탈리아 명품차에 들어간다니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이건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문화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30년간 CNC 시장을 독점해온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습니다. 도쿄의 한 CNC 제조업체 주가가 3일 만에 20% 폭락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에 밀릴 것이라고 판단한 거였죠. 일본 공작기계 공업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안건이었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일본 언론의 논조 변화였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 혁신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아사히 신문의 사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의지의 승리다. 일본도 이런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는 아픈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독일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작기계 기술을 자랑하던 독일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독일 공작기계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결과였어요. 독일 공작기계협회 회장의 발언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우리도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산 CNC 성공이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한국 공작기계 업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문이 폭증하면서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었어요. 두산, 현대위아, 화청이공 모든 업체가 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품업계의 성장이었어요. CNC 관련 부품 주문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정밀 부품 업체들이 덩달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기회를 잡았어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의 해외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생긴 거였습니다. 인력 시장도 변했어요. CNC 관련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급상승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의 역이민도 이어지고 있었고요. 독일에서 10년간 일하던 한 엔지니어는 이제 한국이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며 귀국을 결정했어요. 일본 기업에 있던 한국인 연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가도 들썩였어요. 기계공학과, 특히 정밀가공 전공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됐다는 자부심이 젊은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CNC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연구개발비 지원, 수출 금융 확대,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CNC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했다. 이제 더 큰 꿈을 꾸어야 한다. 더 큰 꿈이라니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제 단순히 CNC만이 아니라 전체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차세대 CNC 개발에 나서고 있었어요. AI와 IoT를 접목한 스마트 CNC, 자가진단 기능이 있는 CNC, 원격 제어가 가능한 CNC까지. 우리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은 게 아니에요. 한국기계연구원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세계 제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이분 체제가 무너지고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신흥국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거였습니다. 인도의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핵심 기술을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는 거였죠. 브라질, 멕시코, 터키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라 전 세계 신흥국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해 연말,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CNC 강국 코리아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어요. 시민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한국기계연구원을 재방문했을 때 연구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호크 박사님, 처음부터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해낸 거예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처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성공에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들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니 더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CNC 개발, 완전 자동화 공장 시스템, 심지어 우주용 초정밀 가공 기술까지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꿈이 결코 허황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이었거든요. 한국을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 목격한 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을 거쳐 승리에 이른 한국의 여정, 그 과정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혁신 정신,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기적 같은 성취.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목격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제조업 독립의 완성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5년간 세계 제조업을 분석해왔다. 수많은 국가의 도전과 실패를 봐왔다. 그러나 한국의 이야기는 달랐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한 세대가 후손에게 남긴 자부심이자 세계 산업사의 대반전이다. 이제 나는 선언한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오늘부터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더 큰 꿈, 더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의지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바로 기술과 혁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